전주에 사시는 74세 김순자 씨는 최근 몇 달 동안 밤마다 반복되는 다리 경련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깊게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깨어나면서 비명을 지르게 되고 남편도 함께 깨어나 걱정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자주 발생해서 한번 경련이 일어나면 30분에서 1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게 되었습니다. 경련이 일어날 때는 발가락을 위로 당기거나 다리를 마사지해야 통증이 가라앉았지만 그 후에도 종아리 근육이 뻣뻣하고 아파서 다음 날까지 불편함이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거의 매일 밤 일어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다리 경련이 올까봐 불안해하며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또 아플까봐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질병의 신호인지 그리고 이런 고통스러운 경련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원숙한 하루에서는 김순자 씨처럼 야간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경련의 원인과 효과적인 예방법 그리고 취침 전에 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간 다리 경련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간 다리 경련은 잠들어 있거나 휴식 중에 갑자기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을 말합니다. 주로 종아리 근육에서 발생하지만 발가락이나 허벅지 근육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련은 보통 몇 초에서 몇 분간 지속되며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야간 다리 경련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약 절반의 사람들이 경험하며 60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정기적으로 야간 다리 경련을 겪습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며 임신 중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야간 다리 경련은 대부분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경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질환이나 약물,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경련 자체는 생명에 위험하지 않지만 수면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야간 다리 경련의 주요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불균형 상태에 있으면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이 방해받아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부족은 야간 다리 경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수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내 전해질 농도가 변하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 피로와 과사용도 경련의 원인이 됩니다. 평소보다 많이 걷거나 서 있었던 날,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거나 운동량을 갑자기 늘린 경우 근육이 피로해져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어서 근육이 경직된 경우에도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도 야간 다리 경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말초동맥 질환이나 정맥류 같은 혈관 질환이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져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 압박이나 손상도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다리로 가는 신경이 압박받으면 근육 조절에 문제가 생겨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경련을 유발합니다. 다음으로 야간 다리 경련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야간 다리 경련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높은 혈당은 신경을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탈수가 되기 쉽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쉬워 경련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신장 질환도 야간 다리 경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전해질과 수분 균형이 깨지고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근육과 신경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석을 받는 환자에서 다리 경련이 흔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갑상선 질환,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근육 기능이 떨어지고 경련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전해질 불균형과 독성 물질 축적으로 인해 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도 야간 다리 경련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생겨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질환으로 야간 다리 경련과 증상이 비슷하여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약물과 관련된 야간 다리 경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약물들은 부작용으로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배출시켜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칼륨을 많이 배출시키는 루프 이뇨제나 티아지드 이뇨제가 문제가 됩니다.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강화제도 근육 관련 부작용으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혈압약도 때로는 다리 경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항생제, 특히 페니실린이나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는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신과 약물이나 호르몬 대체 요법도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되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여 야간뇨를 예방하세요. 특히 운동 후나 더운 날씨에는 수분 손실이 많으므로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녹색 잎채소, 통곡물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칼슘은 유제품 멸치, 브로콜리에서, 칼륨은 바나나, 오렌지, 감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이 경련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종아리 스트레칭을 취침 전에 하면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뒤쪽 다리를 뻗어 종아리를 늘리는 동작을 각 다리마다 30초씩 3회 반복하세요. 적절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하여 경련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 피로를 일으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강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취침 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 팁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38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간 목욕하세요. 마사지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종아리와 발목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발목을 돌리는 간단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더운 환경은 근육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이불이 다리를 너무 꽉 누르지 않도록 하고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덮으세요. 수면 자세도 경련 예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발가락이 아래쪽을 향하게 되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오래 유지되므로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거나 등을 대고 누워서 발가락이 위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경련이 발생했을 때의 즉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련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무릎을 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경련이 완화됩니다. 벽에 발을 대고 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벽 앞에 서서 발바닥을 벽에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경련이 가라앉습니다. 걸을 수 있다면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련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근육을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 긴장이 풀립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힘으로 마사지하세요. 온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경련 부위에 대면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반대로 차가운 찜질은 근육을 더 수축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야간 다리 경련과 관련된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성인 남성은 하루 400mg에서 420mg, 여성은 310mg에서 32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아몬드, 호두, 시금치, 바나나, 다크 초콜릿 등의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칼슘도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하루 1000mg에서 1200mg의 칼슘 섭취가 권장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멸치, 브로콜리, 케일 등이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칼륨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감자, 토마토, 아보카도 등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세요. 비타민 D 부족도 근육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햇빛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 계란 노른자, 버섯 등을 섭취하여 비타민 D 수치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다음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연과 금주가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과도한 음주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경련 위험을 높입니다. 카페인 섭취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다리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경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식단과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증가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의료진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다리 경련이 주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련과 함께 다리 부종, 색깔 변화,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나면 혈관 질환이나 신경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신장 질환, 간 질환 등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경련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근육 이완제나 항경련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김순자 씨의 고민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야간 다리 경련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취침 전 실용적인 팁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야간 다리 경련은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지만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 적절한 수분 섭취, 전해질 균형 유지,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편안한 잠자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경련이 자주 발생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수면으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며 원숙한 하루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